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야구공, 축구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들의 얘기 들려주실 촉 좋은 이성우 이데일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가장 작은 공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간판 선수죠. 고진영 선수가 LPGA에서 기분 좋은 우승 소식을 전해왔죠? 그렇습니다. 파운더스 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파운더스라는 이름은 이 LPGA 여자 골프를 처음에 만든 그 리그를 처음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대회인데요. 이 고진영 선수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이 파운더스 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5언더파 67타 마지막 날에 치면서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쳤는데요. 우승이 더 놀라운 이유는 3라운드까지 4타 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4타 차를 뒤집으면서 호주 교포 이민지 선수와 함께 동타를 이뤘고요. 결국 연장전에서 이민지 선수를 꺾고 고진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우승 상금 45만 달러,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참 비싼 대회 우승을 한 거고요. 통산 이 15번째 LPGA 우승입니다. 올 시즌 2번째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미국에서 밥 먹듯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정말 한국 여자 골프가 세계 최고였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올 시즌 고진영 선수만이 2승을 거뒀고요. 다른 선수들은 아직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LPGA에서 침체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승 소식을 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랜만에 고진영 선수가 그것도 아주 짜릿한 역전 우승을 이루면서 우리 골프 팬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경기 하다 말다 한 것들도 우리 선수들한테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한국 여자 골프 리그가 투어가 너무 좋아졌어요. 상금도 많고 뭐 대회 수도 많고 또 부수입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뭐 예를 들어 박민지 같은 선수들 한국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굳이 미국에 가서 도전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기회가 와서 미국에 갈 수 있으면 가지만 힘들게 큐스쿨 해가지고 어렵게 투어 다니면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한국에서 충분히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떠오르는 신예들이 그렇다 보니까 뭐 고진영이라든지 뭐 박인비라든지 김효주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잘했던 선수들이 계속 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골프도 좀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게다가 또 다른 나라 선수들도 우리나라를 타도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LPGA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고진영 선수가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요. 참 뜻밖입니다. 어제 KPGA에서 우승한 임성재 선수를 언급했다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고진영 선수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4타차 열세를 뒤엎고 우승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 임성재 선수가 우리나라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그게 3라운드까지 5타 차로 뒤지고 있다가 마지막 날 5타 차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진영 선수도 그 임성재 선수의 우승을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얻었고 해보니까 또 이게 점자 이렇게 역전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임성재 선수의 우승이 고진영 선수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임성재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보면서 우승 과정을 되짚어가면서 본인도 경기 운영에 참고를 했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 후 인터뷰에서도 임성재의 우승을 보고 나도 자신감을 얻었고 기분 좋게 우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또 다른 선수 경기도 보고 참 잘하는 선수는 여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승하는 선수는 이게 하늘이 딱 점찍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와 4타차 하면은 글쎄요 한 홀 차이잖아요. 파4로 따지면은 한 홀 차이인데 그 한 홀 차이를 뒤집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게다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 다 모이는 대회에서 고진영 선수의 집중력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난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해서 이렇게 또 우승을 했겠죠. 자, 그러면 뭐 1등 얘기했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롯데 1위 한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롯데 여전히 상위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이 롯데 곧 내려갈 거야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요. 아직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2위고요. 선두인 SSG 랜더스의 한 경기 반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예. 롯데가 상승세가 꺾이는가 싶었는데 예. 또 그전에 부진했던 외국인 선수들이라든지 또 FA 한현희 선수라든지 이렇게 또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던 선수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예. 지금 꾸준하게 선두 자리를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올해는 단순히 반짝이 아니라 롯데 부산 갈매기가 다시 한번 고공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봄에만 잘하는 롯데 봄때가 아니라 잘한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봄때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예. 어쨌든 이 비시즌 동안에 롯데가 전력 보강을 잘했습니다. 예. 포수 유강남이라든지 유격수 노진혁이라든지 투수 한현희 이렇게 좀 거물급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취약한 포지션에 정말 필요한 선수들 영입했거든요. 예. 포수 유격수가 롯데로서는 정말 고질적인 약점이었는데 두 선수가 영입되면서 그 고질적인 약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 게다가 김상수라든지 뭐 윤명준이라든지 신정락 이렇게 다른 팀에서 방출이 됐지만 와. 여전히 쓸만한 베테랑 투수들을 한꺼번에 또 영입을 했거든요. 예. 게다가 또 두산에서 방출된 안건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제1교포입니다. 예. 그런데 두산에서 사실 방출이 됐어요. 예. 그런데 롯데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쓰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서 예.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내가 여기서 못하면은 밀려나겠구나 이렇게 동기부여 예.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내부적인 시너지 효과까지 나오면서 예. 뎁스가 커졌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커지면서 예. 이 롯데 자체가 팀 전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굉장히 또 이길 수 있는 팀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점수를 많이 내고 홈런 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투수들의 투수전 보는 것도 또 팬들에겐 또 다른 재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난주에 김광현, 양현종 이 두 선수가 붙었죠? 그렇습니다.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붙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 두 선수는 붙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제 보통 감독들이 예. 에이스가 나오면은 꼭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 팀의 에이스가 나오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계산해 봐가지고 전자계산기 두드려 봐가지고 이렇게 맞대결이 되겠네. 그러면 뭐 어떤 이유도 부상이야 아니면 컨디션 조절이야 이렇게 좀 핑계를 대서 좀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정말 오랫동안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세 번째 맞대결이었는데. 세 번 모두 양현종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양현종 선수, 김광현 선수의 맞대결에서 예. 완승을 거두면서 예. 3전 전승을 기록했고요. 김광현 선수는 이상할이 많지 예. 양현종만 만나면은 컨디션이 좀 안 좋든가 아니면은 타자들의 도움을 못 받던가 예. 이렇게 되면서 좀 징크스 같은 게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보는 팬들은 뭐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현종 선수 대기록 앞두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통산 161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게 예. 지금 공동 2위거든요. 정민철 현재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과 함께 예. 통산 최다승 공동 2위인데요. 1승만 이야. 추가하게 되면은 이 정민철 선수를 넘어서 역대 최다승 2위가 됩니다. 예. 1위는 불사조 송진우 선수, 송골매 송진우 선수가 갖고 있는데 좀 이거는 이 기록은 좀 한참 더 올라가야 되고요. 예. 어쨌든 양현종 선수가 아직까지도 최고의 투구를 펼치고 있는데 벌써 다승 2위가 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었고요. 예. 지난 주말에 선발 등판을 했는데 이때는 좀 너무 긴장했는지 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는지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는데요. 다음 기회에서는 또 좋은 호투를 펼쳐서 또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 잘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양현종 선수 정말 꾸준하게 예. 잘하고 있는데 양현종 선수가 16년을 뛰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2승이에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은 매년 평균 10승 이상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즌만 10승 잘해도 막 와 대단하다 우리 팀 에이스다 이렇게 떠받고 그러는데 예. 이게 매년 10승 이상을 했다는 거니까 양현종 선수가 얼마나 꾸준하게 잘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정말 뭐 162승 글쎄 어떤 선수가 더 이 기록을 넘어설지 모르겠지만은 예.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면 참 꾸준한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상을 예.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 관리를 잘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공을 좀 더 크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축구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기자님? 네.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 요즘 정말 잘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경기가 있었죠? 네, 이강인 선수 완전히 물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13일이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카디스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MVP가 됐습니다. 예. 굉장히 경기를 잘했고 선제골도 또
발판이 되는 그런 도움도 줬고요. 공식 도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이 골에 큰 영향을 줬고요. 심지어 후반 추가 시간에는 골까지 터뜨렸어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고 주먹 불끈 쥐고 야 오늘 한 방 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는 바람에 골이 득점이 인정이 안 됐고 조금은 좀 민망한 무한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뭐죠?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월드컵 할 때였나요? 네네. 그때 저는 아주 맨 마지막에 그냥 가서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 골 그거가 이게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총 공격에 나섰는데 예. 그러면 수비를 좀 비워놨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아서 골까지 터뜨렸는데 정말 멋있는 골이긴 했는데 예. 이게 또 선을 쫙 거보니까 살짝 이강인 선수가 앞에 있더라고요. 예. 참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아쉽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승리를 거뒀고요. 예. 이강인 선수가 최우 선수가 됐습니다.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은 경기 MVP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강인 선수가 돋보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 6월에 또 우리 대표팀이 A 매치를 갖게 되는데 예. 이강인 선수가 정말 이제 우리 한국 축구의 에이스가 됐다.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한국 축구를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중심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옵사이드 때문에 골이 취소된 선수 또 있었죠? 손흥민 선수. 예, 지난 주말에. 네, 손흥민 선수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게 좀 강하게 압박하고 올라오는 팀이거든요. 예. 토트넘도 전략을 잘 세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 있는데 해리 케인을 조금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예. 조금 내려서 패스를 하게 했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서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패턴이 있었는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심지어 골까지 터뜨렸어요. 경기 후반전에는. 예. 하지만은 이게 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오는데 오프사이드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이들 저뿐만 아니라 보는 예.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한 0.5초만 조금 늦게 뛰지 이렇게 예. 뭐 사실 아쉬워했던 장면인데요. 어제 또 그 경기가 또 공교롭게도 토트넘이 졌기 때문에 예, 손흥민 맞아요. 선수의 오프사이드 걸리는 모습이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하는 선수들은 옵사이드 어떻게 수비하는지 알고 그걸 또 뚫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안 되는 날은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이게 좀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이렇게 근소하게 해도 좀 인정되고 그랬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워낙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라든지 오프사이드 판독 시스템이 워낙 정교하다 보니까 정말 어깨 몇 센치 지나간 거, 네. 발 요만큼 앞에 나간 거 이런 것까지 다 잡아내니까 좀 그런 매력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매력도 없어졌는데 매력하면 이 선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저기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가 요즘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 거죠? 리오넬 메시가 지금 이적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 시즌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끝나는데 예. 최근에 구단 허락을 받지 않고 구단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 무단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간 거예요. 사우디. 예. 예,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관광 홍보대사거든요. 근데 그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얘기하고 있는데 구단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메시가 굳이 그렇게 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고 메시가 호날두처럼 사우디아라비아 가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지금 네. 구체적인 몸값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지금 예상 연봉이 무려 5천억 원입니다. 1년에 네, 1년에 5천억 원입니다. 500억 원 아니고요. 5천억 원입니다. 그전에 최근에 호날두가 2천억 원 연봉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을 해서 와 어떻게 2천억 원을 1년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예. 5천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메시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메시 아버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다. 미리 속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 정도 준다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면은 현재로선 바르셀로나 친정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월드컵까지 우승하고 얻을 게 다 얻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디에고 듭니다.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금 그 전에 뛰었던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했고요. 나폴리가 우승했고 마라도나가 지금 신의 은혜를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